어떤 분야에서도 한국에 이길 수가 없다. 최근 일본의 경제계에서 나오고 있는 소리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산업은 매우 닮은 점이 많습니다. 두 국가는 모두 자원이 많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국가에서 나오는 자원이 아닌 기술 개발과 인적 자원으로 승부를 거두던 나라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원이 풍부해 자원 수출만으로 먹고 사는 다른 나라들과는 처음부터 시작점이 틀리다 보니 대부분 인적 자원에서 나오는 창의력과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것으로 먹고 산다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주력 산업 분야가 겹치는 경쟁 관계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는 정말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본이 자랑하던 모든 산업 분야에서 한국에게 패배한 업종은 그야말로 초토화되다시피 붕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도체, 조선, 가전, IT 분야 등 모든 중요 산업 분야에서 한국에게 밀린 일본은 그 이후부터 경쟁력을 상실하고 끝없이 하락의 변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현재 일본 경제 몰락에 대한 위기감은 정말로 심각하다고 할 정도로 일본 내의 경제 위기는 버블 붕괴를 뛰어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도시바가 완전히 해체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1위였던 반도체 기업이자 일본 내에서는 300개 이상의 자회사를 거느린 초거대 기업이면서 일본 IT의 상징이었던 도시바가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일본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본 기업의 공중분해는 일본 전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심지어 이런 일본의 대기업들의 공중분해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일본의 경제가 완전히 몰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사회 전체에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충격은 과거 일본 경제를 완전히 박살냈던 버블 붕괴보다 더한 충격이 될 것이며 이번에는 정말 일본 경제가 완전히 몰락해버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한국의 존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존재만으로 일본의 경제가 미래가 없는 이유와 일본 경제의 마지막 보루였던 반도체마저 완전히 무너져 파산급의 큰 충격을 맞은 일본 경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내부에서 현재 일본의 경제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 한국에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과의 경쟁에서 패배한 기업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패배한 기업들이 도산하는 사태가 줄지어 일어나고 있고 이 충격은 과거 버블 붕괴를 능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일본에겐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버블 붕괴 당시에는 그래도 일본의 주요 산업들은 살아있었고 당시까지는 세계 1위인 분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경제가 침체되고 디플레이션 사회가 되어도 버틸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적 위기는 한국의 존재로 인해 한국과 경쟁하던 모든 산업 분야에서 밀려버리면서 살아나지 못하고 도산하는 일본 기업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경제 구조가 하나둘씩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0년에서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고급 제품을 만들고 한국은 중저가 제품을, 중국은 저가 제품으로 같은 시장에서도 공존이 가능했습니다. 일본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기술력이 좋았기 때문에 일제는 비싸더라도 고급 제품이라는 인식과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90년도 당시 소니의 워크맨과 한국의 마이마이를 비교해보면 그때 일본 제품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랬기에 당시 한국은 일본에 밀리면서도 일본을 이기겠다는 자존심 하나로 기술 개발에 매진했고 그 결과가 200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놀랍게도 전반적인 모든 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하나둘씩 일본보다 기술적으로 우위에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한국제는 중저가, 일제는 비싸고 고급 제품이라는 인식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성비로만 밀던 한국 제품들이 드디어 가장 우수한 품질을 지녔다고 자부하던 일본 제품들을 앞서기 시작하면서 일본은 한국에 급격히 추월당하기 시작합니다. 2010년대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일본의 가전 분야는 한국에 밀리기 시작하였고, 경쟁력을 잃은 일본은 세계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기 시작합니다. 세계 가전 시장의 최대 격전지인 미국에서 삼성과 LG 등 한국의 회사들이 번갈아가며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일본의 브랜드들은 아예 10위권에 들지도 못할 정도로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프리미엄 시장을 지키고 있었던 일본이 한국 제품의 가격과 품질 모든 면에서 밀리자 순식간에 도태되어 버린 것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일본 제품이 최고라고 말하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본 제품만을 사던 미국인들이 한국 제품을 써보고 나서는 그 이후부터 일본 제품을 쳐다보지도 않게 되어 일본 제품을 가장 많이 사주는 미국 시장에서 도태되어 버리자 일본의 가전들은 전 세계에서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고, 지금은 일본 제품을 사려고 해도 보이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TV나 디스플레이 등 전자산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대세가 된 OLED TV 시장이지만 처음 한국이 OLED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소니와 파나소닉 등의 일본의 업체들은 OLED는 생산이 어려워서 우리도 못 만든다며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지나지도 않아 한국의 OLED가 전 세계의 디스플레이 시장을 장악해버렸고, 일본의 기업들은 OLED 개발에 실패만 거듭하다 결국 실패를 선언하였고, 일본의 브랜드들은 세계의 TV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내에서 판매하는 소니와 파나소닉의 TV조차 한국 기업의 OLED 패널을 구매하여 자신들의 로고만 박아서 판매할 정도로 기술력마저 한국에 뒤처지며 완전히 몰락해버렸습니다. IT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워크맨의 신화를 만들어냈던 소니는 자신만만하게 진출했던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에게 밀려 글로벌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심지어 일본 내수 시장 내에서마저 삼성에 밀리는 참패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소니가 유일하게 세계 시장에서 선방하고 있는 제품은 플레이스테이션 밖에 없으며, 유일하게 한국이 진출하지 않은 게임기 시장에서만 소니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몰락해버렸습니다. 한국과 경쟁을 하게 되면 그 분야에서 일본 기업은 몰락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일본의 경제 전문 언론인 니케이 신문은 한국과 경쟁하면 왜 일본이 밀리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분석하며, 한국인들의 도전 정신과 빠른 대응 능력에 일본은 도저히 따라가지 못한다며, 도장과 팩스로 대표되는 일본인들의 아날로그 문화를 그 원인 중 하나로 꼽으며, 일본이 환골탈퇴하지 않으면 더 이상 미래가 없으며, 일본이 살아날 방법은 완전히 혁신을 하여 새롭게 태어나거나 아니면 한국이 진출하지 않은 분야에서 사업을 하라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한국이 죽었다 깨도 이기지 못한다고 일본인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본은 한국에 밀려 완전히 몰락해버렸습니다. 한때 세계 시장의 50%를 장악했던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은 한국이 처음 반도체를 개발한다고 발표했을 때 호웃음을 치며 한국이 무슨 반도체냐고 비웃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비웃던 일본의 기업들은 2000년대가 되면서부터 한국의 반도체에 박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점유율을 차지했던 NEC는 반도체 시장에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몰락했으며, 한때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던 도시바는 공중분해되고 있습니다. 300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거대한 공룡기업인 도시바는 아예 회사를 해체하여 분할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도시바의 자회사이자 일본 유일의 반도체의 희망인 현재 키옥시아 홀딩스로 이름을 바꾼 도시바 메모리는 미국의 기업인 웨스턴 디지털에 팔리게 되어 일본의 반도체는 사실상 전멸해버렸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자체가 끝장나 버린 것입니다. 거기다 한국과의 무역전쟁으로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를 판매하던 기업들조차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니케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일본의 대표 기업인 스텔라케미파와 모리타화학공업 등 일본의 대표 반도체 소재 제조업체들은 연간 60억엔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일본산 불화수소는 과거에 비해 90%나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기술 독립을 선언하며 소부장 산업력을 올리며 불화수소 등의 주요 소재를 일본산이 아닌 한국산으로 바꾸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소재 기업들이 위기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 반도체 업계들이 도산하면서 판매처를 잃은 소재 업체들은 갈 곳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일본은 한국에 다시 한번 거래를 하자며 한국에 화해를 하자고 요청을 하고 있으나 반성 없이 우리에게 내놓은 화해의 제스처에 우리 정부가 시큰둥하자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한국 달래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기시다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것이라며 한국의 종전선언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수출 규제 이후 한국이 소재를 구매해주지 않자 조급해진 일본 내부에서 다시 한국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내부의 목소리가 커지자 기시다 총리가 한국의 종전선언을 지지하며 한국을 달래기 위한 카드로 한국의 종전선언을 옹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전쟁의 시작은 일본이지만 결국 자신들이 불리해지고 완전히 박살이 나고서야 우리에게 화해하자며 그야말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는 행동을 일본이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